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11월도 이제 다 끝나가고 또 이번 주도 뭐 국제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우리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은 언제든지 그 북한 핵 문제인데 북한 핵 문제는 제가 오늘 이 강의하는 그 제목을 이걸 어떻게 지어야 될까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임시 제목으로 평화적 해결의 기회가 이제 다 소진되고 있다. 북한 핵 문제를 그 해결하는 이 과정에서라고 일단 한번 이제 붙여봤습니다. 나중에 그 뭐 조금 더 좋은 제목으로 바꿔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일어난 일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대만 얘기들을 조금 했었는데 대만에 그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차이잉원의 그 민진당이라고 그러죠. 민진당은 그 이름 그대로 민주진보당 해가지고 이 당은 대만을 민주주의로 만드는데 그 쭉 야당으로 있다가 군소 야당으로 있다가 결국은 국민당을 꺾고 정권을 교체함으로써 그 대만이 그 민주주의 국가로 되게 하는데 이제 그 뭐 기여했던 정당이죠. 근데 민진당이 그 뭐가 이 당의 특기냐 하면은 그 중국 정부가 이 민진당을 상당히 그 이제 뭐 두려워한다기보다도 그러니까 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민진당은 독립하겠다는 정당입니다. 그 대만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중국이 더 골치가 아프죠. 그런데 옛날에 있던 그 국민당은 그 장개석 총통이 이제 모택동한테 지고서 내려서 만든 당이고, 그리고 장개석 총통의 아들 장경국 총통이 또 이제 철권 통치를 해가지고 대만을 수십 년 동안 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독재 국가로 통치를 했던 그 당이 바로 국민당입니다. 근데 요번에 지방자치 선거에서 국민당이 많이 이겼답니다. 국민당이 많이 이겼는데 국민당은 뭐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은 장경국 총통이 통치할 때까지 장개석 장경국이 할 때는 본토를 수복하려는 정당이었습니다. 통일하겠다는. 그래서 둘 다 중국이 보기에는 참 골치 아픈 정당들이죠. 하나는 독립하겠다고 그래서 골치가 아프고, 하나는 이 조그만 나라가 중국을 자기네들이 통일하겠다고 그래서 또 그 잔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4일 날 펜스 부통령이 한 얘기 중에서 중국의 미래는 대만의 민주주의에 있다라는 그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거기에 그 국민당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통일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뭐 어떤 희망을 가졌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에 뭐 하나 확정된 것이 김정은이 서울을 오는 것은 아마 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공식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인가 그 한 일주일 좀 넘었는데 그 이제 어느 인터뷰에서 유튜브 인터뷰에서 그 김정은 북한에 서울에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오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나는 원래 오지 못할 것이라고 쭉 옛날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제일 중요한 게 그 자기 신변 안전인데, 북한에서도 뭐 땅굴로 다니는 사람이 이 공개된 오픈된 그 공간에 온다는 것은 웬만큼 그 용기가 있지 않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탈북자들 수만 명이 되고 그 인권 때문에 그 가족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살고 있지 않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열려진, 그 서울은 특별히 열려진 도시죠. 여기에 그 온다는 것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양이 제일 안전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아주 뭐 적극적으로 이제 그 보호를 약속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되면은 잠깐 그 언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한반도 문제가 진행되는 동안에 국제 문제들도 이렇게 그 변하는데, 지금 서서히 그러나 대단히 뚜렷이 앞으로 치고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서 최근에 일본이 영국과
제2의 영일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그런 논문도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영국이 동맹을 맺는다? 이거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 되는데 바로 지금 제가 보고서가 일본에서 9월 20일 정도에 나온 건데 그거를 최근에 하나 입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면은 신일영 동맹의 시대 해가지고 그 동맹을 만들어야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이 연구소가 어떤 연구소인가 찾아봤더니 뭐 그런 대로 이렇게 건전한 글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렇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것도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북한 문제를 이게 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이번 주의 주요 언급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가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동영상을 요새는 뭐 신문들도 전부 다 동영상으로 이제 뉴스를 보내주고 그러는데 김정은이가 이건 뭐 한 2주는 된 겁니다. 이거 잠깐 전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이 이제 미국하고 고위급 회담을 11월 7일 날 하겠다는 걸 안 하는 거로 이제 하고 언제 할지 모른다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뭐 27일, 28일 하자 그랬는데 북한이 대답을 안 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는 이런 지금 상황인데 15일 날 신문입니다. 2018년 11월 15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거기 동영상으로 뜬 기사인데 그 제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North Korea touts new ultra modern tactical weapon test. 타우트라는 건 이제 잘난 척하다, 뭐 젠체하다 이런 뜻입니다. 으쓱거리면서 이제 잘난 척하는 거죠. 북한이 잘난 척했답니다. 뉴 울트라 모던, 아주 최신형, 울트라는 뭐 초자가 들어가는 거죠. 최신형 택티컬 웨폰, 그러니까 전술 무기를 테스트하고서 아주 우쭐해 보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택티컬 웨폰이라는 거는 전술 무기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전술 무기하고 전략 무기가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핵무기 그러면 전략 무기로 치고 그리고 이제 재래식 무기를 전술 무기라고 치죠. 예를 들어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거는 전술 무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핵폭탄을 뭐 전략 무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애써서 구분하자면은 학문적으로는 그 구분은 틀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어느 폭탄을 가지고 적의 공장을 공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를 만드는 공장. 그럼 그것은 전략 폭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쓰여진 무기가 핵무기가 아니라도 그는 전략적인 목표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조그만 핵무기를 가지고 탱크들이 잔뜩 몰려오는 곳을 공격했다. 그럼 그것은 전술적으로 공격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것은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을 전략적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서 적군을 공격하는 것을 전술적 공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댐을 공격하였다. 그거는 전략 폭격이 되죠. 그런데 군인들이 집결해 있는 어떤 부대를 공격하였다. 그것은 전술 폭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택티컬 웨폰 그러면은 그냥 전술 무기인데 핵무기도 전술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죠. 그리고 재래식 무기도 전략적으로 사용될 경우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핵무기가 아닌 무기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직접 이 성공적인 newly developed high-tech tactical weapon 그랬으니까 북한이 무기를 새로 개발한 겁니다. 새로 개발한 하이테크 아주 고도 기술의 전술 무기를 이제 테스트하는데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했고 김정은이 거길 가서 이제 직접 가서 그것을 이제 인스펙트 이제 자기가 검사했다 봤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 우쭐하고 있는 사진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북한 핵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핵무기가 다 없어졌어도 장사포 그대로 남아있고 탱크 그대로 남아있고 전투기 그대로 남아있고 게릴라 부대 그대로 남아있고 118만 명의 북한군이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핵무기가 없어지면 위험이 없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핵무기가 개발되기 전에 북한은 우리한테 위협이 아니었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핵무기가 없어지면은 위협이 다 없어진다는 거는 원래는 그거가 이제 우리가 틀리게 알고 있었던 건데 김정은이가 이제 우리를 다시 깨우쳐줬죠. 우리 이런 것도 있어 하고 보여준 겁니다. 물론 이 제스처는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데 대한 하나의 미국에 대한 이 불만의 표시 또는 도발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김정은이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다 없어지더라도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최신형 전술 무기를 가서 실험하는데 성공적으로 실험한 데 가서 우쭐했다. 노스코리아 타우츠, 뉴 울트라 모던, 그 말이 참 그래요. 보통 모던이 아니라 울트라 모던입니다.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미국 그 군사 전문가들은 저게 뭔지를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 핵무기가 하도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북한이 이제 안보의 위협에서 없어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북한이 하던 거가 뭐 화학무기도 있고 핵무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화학무기. 그리고 핵을 장착하지 않은 미사일도 그대로 있고 게릴라도 있고 테러도 있고 북한이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핵을 없앴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11월 8일 회담이 무산되고 그리고 또 미국 측이 근데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동안에 특히 이제 정부를 중심으로 무산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 끝난 것은 아니야.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헤더 노트라고 이제 미국 국무부에 그 대변인이 있죠. 그 여자 대변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혹시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의 후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후보군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이제 항상 아니에요. 지금 요번 회담은 안 하지만 우린 다 북한하고 물밑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대화 모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표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트럼프는 이제 막 못 만나고 그럴 때도 그 내년 초에 다 회담하기로 돼 있다고 그리고 뭐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번 주 지난 한 주 동안에는 그 얘기를 통째로 부정하는 얘기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이제까지와 다른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 이제 뭐 10월 달에 만나고 지금 거의 2달 동안 무슨 대화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적극적인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행정부도 비판을 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잠깐 나온 건데 중앙일보 11월 28일자 거기 보도에 미국 정부가 지난주 한국과의 워킹그룹 회의에서 지금과 같이 북한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는 계속 이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는 중이다.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가 영어로 이 말을 거의 뭐 그냥 수고처럼 자주 씁니다. Window of opportunity. 그러니까 기회의 창이에요. 뭐 직역하는 거죠. is closing. 그러니까 북한한테 이제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는데 그 기회의 창이 급격한 속도로 닫히고 있다. Window of opportunity is closing. 이라고 이제 그 미국 워싱턴의 관리가 얘기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신문에는 28일자인데 미국 현지 시간으로 26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27일, 뭐 한 2, 3일 전에 한 얘기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가 클로징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그 전쟁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2003년에 미국하고 이라크, 후세인하고 막 서로 이제 주고받고 뭐 논쟁하다가 미국 쪽에서 그 후세인이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를 지금 닫고 있다. 저 후세인이 그 말하고서 딱 2달 만에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제 이 말 자체가 상당히 그 전쟁의 용어입니다. 전쟁의 용어. 그리고 그 비건이라는 사람이 지금
남북 그 미국과 한국 워킹 그룹의 미국 대표죠. 그 비건 대표가 북한은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폼페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제가 그랬죠. 폼페오 국무장관, 그리고 헤더 노트 이 국무부 대변인, 그리고 트럼프, 이런 사람들은 잘 되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언제까지나 이걸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막 고조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9월 29일 날 미국의 이제 그 공영방송이나 마찬가지인 VOA 뉴스에서 9월 29일자에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참 결정적인 언급을 한 것을 제가 이제 지지난 시간 정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공식 견해죠. 그런데 미국 외무장관이라든가 외무부 대변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다른 목소리가 나지만은 사실은 아니다 쪽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볼턴은 바로 그 9월 29일 그 무렵에 이제 미국은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를 결심했는지 혹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가 다가왔다라는 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북한이 하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일 거야라고 판단해야 할 시간이 다 되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헤더노트 대변인이 그 한 말이에요. 국무장관, 대북 특별대표, 실무급 등 다양한 레벨에서 대화와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호적으로 한 거의 마지막 발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밑에서 다양한 대화. 그런데 대북 특별대표가 비건인데 비건이 지금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이 한 말하고 이제 분명히 그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어제입니다. 어제 얘기인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제 미국 의회에서 무엇을 발표하고 나오다가 그 기자들하고 의회 바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북한과 관련해 추가할 말은 없다. 너무 길어지기 전에 고위급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매우 희망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아무런 약속이 지금 현재 없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길어지기 전에 고위급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매우 희망합니다. 이게 그 외교관의 언어죠. 다른 말로는 아무 일도 지금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사실은 그 짜증을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비관적인 언급인데 제가 지금 이 주제를 거의 매일 따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폼페오 장관이 항상 낙관적으로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이 언급이 근자에 이르러서 제일 이제 그 비관적인 언급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회의원들, 상원의원들 한 얘기들 보겠습니다. 존 케네디라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제 드디어 이제 VOA 뉴스에서는 그 뉴스 방송으로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서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않았다라고 이미 거의 9월 말에 얘기를 했는데 이건 11월 말에 케네디라는 국회의원이 김정은이 취한 행동으로 평가해 보면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북한이 동창리 발사 시설을 해체했다고 그러죠. 해체했으니까 와서 보라고 우리가 다 부셨다고. 그런데 그 CVID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그 I가 irreversible이라는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입니다. 그런데 동창리 그런 시설은 언제든지 다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창리 시설을 부신 것은 이 케네디 의원이 한 거로 말할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데 포함되는 겁니다. 그걸 와서 보라고 했는데 irreversible, 거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북한의 행동을 정말 그 군사 전략적으로 잘 보면은 그 CVID에 해당되는 이런 일은 지금 아직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존 케네디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제재 완화는 큰 실수가 될 것이고 큰 실수일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완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믿는다라고 그러는데 저도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사실은 됐습니다. 트럼프는 제재 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그러고 그것을 나중에 그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석유도 이제 다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미국이 북한이 써야 될 석유를 다 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요만큼 줍니다. 그러니까 100% 끄는 것이 아니다는 그 얘기예요. 그 요만큼 왜 주느냐? 미끼로 주는 겁니다. 조금 더 잘해봐 그럼 조금 더 줄 테니까. 그래서 완전 차단은 안 했는데 지금은 완전 차단해야 된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 북한이 배를 가짜로 움직이는 것들이 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 논문도 이제 뭐 이제 내가 시간 있으면 이제 소개를 할 텐데 북한 배가 이제 중국에서 떠나는데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데 갈 때에는 그 걸리지 않게 그 트래킹 모드를 끈대요. 이렇게 무슨 그 전자철인데 그럼 몰래 가서 북한 석탄을 싣고 다시 몰래 중국으로 와가지고 내려와서 파는데 그것이 북한 석탄이 아니라 중국 석탄 파는 것처럼 판다는 그런 그 과정을 전부 다 이렇게 그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미국 혼자 안 되니까 영국도 동원하고 다른 나라들 다 동원해서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북한 배하고 다른 나라 배가 서로 이렇게 물건 교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잡겠다라는 그러니까 이 제재하는 그 방식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그 뭐 미국 뉴스들에 시작코 나오는 이런 상황이죠. 바로 그 코리 가드너라는 그 공화당 상원의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북한에 공급되는 석유를 전부 끊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당근을 요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끊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식으로 한다면 다 끊는 수밖에 없다. 석유를 다 끊는 것도 옵션이다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탱크가 서울을 향해 공격하는데 탱크 장벽 없애주는 것도 물론 북한 탱크가 공격하는데 도움이 되지만은 석유를 주는 것이 제일 탱크는 기름으로 가니까 그래서 석유를 아예 안 주면은 탱크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비축유가 많다고 해도 그래서 지금 석유까지 차단하자는 그런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석유를 조금은 줍니다. 물론 그 양은 정말 우리가 쓰는 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형편없어요. 그렇지만은 전혀 안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지금 할 수 있죠. 그리고 북한이 지금 매일 자꾸 영변에 와서 물어보는데 영변 와서 이제 우리가 핵을 없앨 테니까 와서 보시오 그러는데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다 봐야 되겠다 다. 북한 핵이 전역에 있는데 땅 속에도 숨겨져 있고 근데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인공위성으로 미국이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다 찾아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군사 용어 또는 학술 용어로 NTM이라고 합니다. NTM, National Technical Means.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과학 수단을 모두 다 사용을 해서 북한을 다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다, 저기 있는 것 같다. 얼마 전에 뭐 삭감몰 거기서 이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하고 있다는 거, 미국 인공위성이 다 뒤져서 찾은 거거든요. 그래놓고 약 20개쯤 있는 것 같은데 13개는 확실하다. 뉴욕타임즈는 16개가 확실하다고 나왔고. 그런데 북한 보고 리스트 20개 다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맞는지 가서 보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사찰단이 북한 전역의 핵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핵시설을 검증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북한이 핵시설만 보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찰단들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북한이라는 폐쇄 사회를 이제 찌르고 열게 하는 그런 활동이 되는 것이죠. 예.
핵시설을 검증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 좀 보여줘. 저기 좀 보여줘. 차 타고 갈게. 아, 제가 이 뉴스를 듣다가 그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독일의 의사 중에, 그 국경 없는 의사회에 소속된 그 폴로첸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약간 그 성향이 사회주의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북한에 이제 들어갔어요.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그 북한 사람들을 보는데 그 아주 그 그러니까 쇳덩어리 막 녹는 그런 제철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 불똥이 쳐가지고 살이 막 잘라지고 타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북한의 어떤 간호원이 자기 살을 떼어서 그걸 붙여주는 거 보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독일 의사가. 그래서 자기도 어떤 환자의 자기 살을 떼어가지고 살을 붙여줬답니다.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간 그 환자한테. 그래서 북한이 너무 고마워서 그 폴로첸이라는 의사한테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거의 영웅 칭호 비슷하게 주면서 뭐 정말 그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특권을 줬는데 자동차와 전국 어디도 다녀도 된다라는 그 특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폴로첸이라는 사람이 자동차 타고 북한 뒤지고 다니다가 이건 나라가 아니구나 하고서 분노해서 남한으로 넘어와 가지고 북한 인권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 폴로첸이 북한이 그냥 영웅처럼 생각하는 사람인데 너무 좋아서 마음 놓고 돌아다니게 했다가 그 사람이 분노해서 한국으로 와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이제 비난하는 그런 인권운동가가 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내 폴로첸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는 그 리차드 하스라는 사람은 지금 미국 국제정치학, 그러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세상을 분석하는 사람 중에서는 뭐 거의 자타가 공인하는 1인자라고 말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 리차드 하스는 책도 많이 썼고 뭐 학자로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인데, 지금 저 사람이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라고 CFR이라는 미국에서 상당히 그 권위를 가진 이런 그 외교정책 분석 기관의 협회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외교협회장. 옛날에 키신저도 여기서 이제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북한 간의 외교 노력은 근본적으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근본적으로 벽에 부딪혔다. 그러니까 외교 문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 이제는 뭐 깜깜하다 이런 얘기죠. 원래 외교로 되는 문제는 사실 아니었다고 봅니다. 원래 외교로 되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한번 이제 기적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강의할 때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진 이렇게 찍은 걸 보고 이거는 그림으로 치면 초현실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성공으로 못 가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성공으로 못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뭐 지금 거의 이거는 실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리차드 하스 그 미국 외교협회장이 이제 벽에 부딪혔고 그 실마리가 보이질 않는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결정적입니다. 실천 없는 대화 국면은 이제 평온해졌다는 인상을 주지만 1, 2년 후 어느 날 군사적 균형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바뀐 것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 평화적으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환상이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픈 것을 모르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6월 12일 날 또는 우리나라로 치면 4월 27일 판문점 회담, 그리고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한반도에 평화가 왔냐 이겁니다. 왔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 리얼리티, 실제적으로 평화가 오지는 않았는데 왜? 북한에게 없어졌습니까? 그대로지. 뭐 북한 군사력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대로지. 그 사람들이 마음이 편했는가? 그건 뭐 알 수 없죠. 김정은 혼자 하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런 북한의 능력이 하나도 제어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평화가 왔다라고 평화에 취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 조선일보에 쓴 글에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그 의지 표명만으로도 평화에 취해 버렸다라고 썼습니다. 예, 이 리차드 하스 박사가 대화 국면은 이제 평온했다는 인상을 주지만 그 평온했다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1, 2년 후 어느 날 군사적 균형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바뀐 것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때 가면 늦는 거죠. 그때 가면 늦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외교적 노력과 대화의 위험성과 환상, 허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이 없는 어떤 그 평화 과정도 오히려 더 나중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 건데, 저는 그 리차드 하스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말을 한 것은 상당히 이 충격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 전적으로 맞는 얘기죠. 평화의 환상. 제가 지금 하나 그 번역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미어셰이모 교수의 그 두 번째 책인데, 그 책 제목이 The Great Delusion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대한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대환상. 그러니까 국제 정치의 평화가 뭐 말로써 뭐 제도로서 올 수 있다는 대환상을 비판하는 그런 책인데, 우리가 그 평화의 무대에 젖으면은 그 아픈 것을 당분간 까먹고 평화가 왔다고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더 나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지금 그 리차드 하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그 의회가 요거는 약간 좀 한 박자 앞으로 나간 겁니다. 북한이 핵을 다 없앤 다음에 아예 그 NPT 복귀를 요구한다. NPT라는 게 비확산, 그러니까 Non Proliferation Treaty죠.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북한은 탈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시 다시 돌아오라는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만은 이 문제는 의미는 뭐냐면은 북한 핵무기가 완전히 해결되는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끝이 나야 한다. 북한 핵 문제는 대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끝을 봐야 끝난다라는 것을 그 미국 의회도 이제 요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자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칸 뉴스인데, 북한 NPT 복귀 요구 그 결의안을 의회가 채택하였다. 여기서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북한 핵에 관한 미국의 입장에 관해서는 저 뉴스가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이 지금 한 45개 언어로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언어로 방송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 거는 일본에 관련된 이슈를 방송하고, 한국말은 북한에 관한 걸 방송하고, 그래서 비록 하루에 한 5, 6분밖에 안 되는 짧은 건데 그거라도 북한 핵에 관해서는 제일 진하게 농도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세계 각국 뉴스가 다 있습니다. 그거는 뭐 영문으로 된 건데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말로 된 거는 이제 방송으로 지금 뭐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뭐 다 그 뭐 이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것을 이제 오늘 좀 그 논리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북한에 대한 그 뭐 아주 최대한의 압박 작전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 자금 차단을 위해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얼마 전에 일본의 그 꽤 큰 은행이 북한하고 거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금 미국이 조사하고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은행들 여러 개에다가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죠. 미국이 그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세계는 달러 가지고, 달러가 금입니다. 그런데 달러로 모든 것이 거래가 다 되는데 북한하고 거래한 은행은 미국하고 거래할 수 없다. 달러 결제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문 닫아라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너가 저놈하고 장사했으면 나랑은 못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고 있으면서, 그게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걸리면은
뭐 그냥 은행 뭐 그냥 그대로 절단이 나는 것이죠. 예. 그 결과는 뭘까? 북한한테 달러 1푼도 못 가게 하는 그 결과는 뭘까?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겁니다. 북한 붕괴를 유도해내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혹시 그 볼턴이 얘기했던 대로 이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할 의도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북한하고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대화는 끝이다. 대화는 끝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이제 북한하고는 이제 더 이상 대화는 끝이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핵을 가지려는 의도가 없다라고 우리는 이제 판단했다. 결론 내렸다. 라고 만약 미국이 선언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볼턴이 얼마 전에 한 얘기죠. 미국은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할 것이냐 혹은 아닌데 그러고 있느냐를 판단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가와서 이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도가 없다라고 발표를 하면은 그 다음 순간은 뭐 작년 12월 또는 뭐 금년 4월 이전으로 그냥 급격히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급격히 돌아가는데 그때보다 훨씬 위험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평화의 대안은 없습니다. 작년 12월 또는 금년 1월에 뭐 서로 핵 단추 넣으면 서로 죽는다고 막 위협하고 그랬죠. 그게 아직 1년이 채 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다가 4월 달 무렵부터 이제 평창 올림픽서부터 사이가 좋아져 가지고 이제 대화 모드로 바뀌었는데 이제 대화 모드는 끝이다라고 하면은 작년보다 훨씬 나빠지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대화는 다시 못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긴장도 다릅니다. 작년에도 8월에 미국이 북한을 거의 폭격할 뻔했죠. 거의 폭격할 뻔했습니다.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게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마디 하면 북한이 한마디 하고 올라가고. 그런데 요번에 대화는 끝났다 그러면 그 단계가 다 상쇄가 되는 겁니다. 뭐 그냥 시나리오를 과격하게 한번 쓰자면은 어느 날 아침 신문에 어젯밤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해서 주석궁을 제거했다라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북한한테. 왜? 과정 가르쳐 주면 노출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상쇄가 되는 그 대화가 지금 한 반년 끌었는데 이것이 무산이 되면은 아주 보통 긴장이 아닌 미국은 그냥 그 기습 폭격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위기가 다시 온다면 그 위기는 스텝 바이 스텝의 위기가 아닐 거다. 그냥 단칼에 결정을 짓는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뭐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 그 답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또한 더 막 위협하고 북한이 반항은 더 위협하고 그건 아닐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미국이 말이야 혹시 미국까지 오지 않는 미사일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그 뭐 쉘바 대장이 그랬죠 몇 달 전에 북한은 아직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갖지 못한 것으로 본다. 제가 그 월스트리트 저널 거기에 보면은 그 뉴스 해설하는 사람이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데 미국의 대안 중에 하나가 지금 상태에서 그 뉴클리어 프리즈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사람은 참 그 군사 전문가는 못 되는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뉴클리어 프리즈 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 교수님 말이야 미국이 자기 본토만 안 때리는 수준 그러니까 미국 지금 북한 거가 미국까지 못 가는 상황에서 그냥 이제 끝났다라고 여기 이상 하지만 않으면 이제 끝난 거로 치면은 어떡하나요? 라고 막 그 걱정스럽게 묻는데 그거는 안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본 때문에 안 돼요. 만약 미국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그만둬 그러면은 일본 보고 너는 죽어도 돼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일본은 그러겠죠. 그렇다면 나는 뭐냐? 미국만 안 죽으면 되는 거냐? 나는 너의 아주 참 괜찮은 동맹국인데 그 나보고 핵무장 하라는 소리냐? 미국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너 지금 상태에서 그냥 프리즈 시켜. 프리즈는 그냥 얼어붙는 거예요. 여기서 관두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 핵이 몇십 발 있다고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몇십 발 얘기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관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가만히 있지 않냐? 북한 미사일이 이스라엘까지 날아갈 것도 아닌데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아니죠. 북한이 핵폭탄을 시리아라든가 이란 같은 데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한 발 때문에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한의 핵을 절대로 안 된다고 보는 거는 프리즈 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30발에서 더 이상 만들지 말라 그랬으면은 30발 가지고서 장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저한테 팔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안 되고 세 번째 안 되는 이유는 북한도 거부할 겁니다. 북한의 핵은 미국까지 가지 못하는 한 전략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적 목표가 뭡니까? 대한민국을 북한이 원하는 나라로 만들어서 통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후 수단은 전쟁을 하는 것인데 지금 미국이 도와주잖아요. 지금 한미동맹으로. 그런데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폭탄이 있어야 미국한테 네가 한국을 도와주면 내가 너희 도시를 몇 개를 부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서울을 구하려고 로스앤젤레스를 포기하는 건 바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는 폭탄을 만드는 것이죠. 미국하고 1대1로 맞짱 뜨자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남한을 도와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을 가는 폭탄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근데 지금 못 가는데 미국이 요거로 끝내자 그러면은 그거는 북한의 대전략에 맞지 않죠. 그 핵폭탄은.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해설하는 사람이 그 프리즈도 하나 방법 아니간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No way. 그건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 미국이 시간을 끌면서 압박하면서 북한을 북한이 붕괴하도록 누를 거 아니냐 앞으로. 그게 이제 클린턴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클린턴 때 북한하고 이제 대략 그냥 합의를 보고 그리고 경수로 발전소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경수로 발전소를 그 북한 심포에다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때 클린턴 행정부 나중에 이제 그 클린턴 행정부가 끝난 다음에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저거 만들어주는 동안에 저거 무너지지 않겠어. 완성되기 전에 북한은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경수로 그 심포에 발전소 줘주는데 몇 년이 걸릴 텐데 그동안에 북한은 무너질 거야. 김정일 정권 무너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북한을 도와줬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그 트럼프한테는 이제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클린턴하고 오바마는 시간이 있었어요. 즉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 이전 시대의 대통령들입니다.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썼다고 그랬죠. 왜? 오바마 임기 중에는 북한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국 본토를 건드릴 만큼 실력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2020년 정도 되면은 북한 핵이 미국 본토를 건드릴 수 있을 것이다. 2020년이면은 오바마 대통령 관두고도 4년 후죠. 그러니까 오바마의 직접 해당 사항이 아닌 겁니다. 트럼프가 그 똑같은 상황에 이제 당면했다면은 트럼프도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관리한테 핵 전문가한테 북한 핵이 어느 정도 지금 발전된 거요. 한 2030년 되면은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트럼프도 전략적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지임기 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바마한테 말했던 그 2020년은 트럼프가 재선을 위한 선거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11월 어느 날 선거가 있겠죠. 그런데 북한이 2020년 9월 어느 날 이제 우리는 미국 본토 서부 지역을 확실하게 공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갖췄다고 선포하면은
트럼프는 당연히 대통령에서 참 재선되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임기 중에 북한 핵이 미국 땅에 도달하는 그 시대의 대통령인 겁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내할 수 없는 이유는 이제 2년 있다가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북한 핵 문제를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자기가 이거가 중요한 거라고 하고 첫 번째 이슈로 만들고 싱가포르 가서 정말 초현실주의 사진도 찍었고 그래서 미국 국민들한테 이것을 해결했습니다라고 그 결과물을 내놔야 되죠. 바로 그래서 트럼프가 시간 끌면서 하는 그 방식은 트럼프는 하지 못할 거다라고 봅니다.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이 그랬죠. 트럼프는 결코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을 것이다.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이를 막을 것이고 그리고 작년 여름에 거의 그런 결정을 할 뻔했다라고 그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물어봤죠.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이 대통령 선거 때 이제 같이 나왔던 사람인데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고 그 사람은 낙마를 했지만은 트럼프랑 친해요. 그리고 이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은 공군 대령입니다. 예비역.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 전쟁에 대해서 잘 알죠. 그 작년 8월 달인가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 있는 미군의 가족들을 철수시켜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서 자문을 청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레함이 지금 당장 폭격을 할 예정이냐라고 되물으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랬더니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이 지금 당장 공격을 하지 않는 한 가족을 소개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거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북한 핵을 막고야 말 것이라는 사람이라는 데 대해서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북한이 뭐 뉴클리어 프리즈로 된다든가 뭐 시간 끌면서 천천히는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 북한이 뭐 우리 이 파일을 여러 번 봤을 텐데 수령님 대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미국하고 불가침적 맺자고 그렇게 아우성쳤는데 미국이 안 맺어줬습니다. 그런데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폭탄을 만드는 날 미국하고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맺는 효과를 얻는 것이죠. 그 뭐 키신저가 다 말한 그거를 김정은이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남한하고 전쟁이라도 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데 미국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어느 한 곳을 미국 전체를 다 부실 필요 없습니다. 미국 도시 두세 개만 북한이 확실하게 죽일 수 있으면 미국은 한국을 못 도와주죠.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이 우리 보고 너희들은 핵 만들지 마라. 내가 그 핵우산을 씌워주지 않냐. 핵우산이라는 게 이제 어느 나라가 너희를 핵으로 공격하면 내가 이거로 막아줄게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 쓸 때 북한의 핵 미사일이 미국의 도시 하나를 공격할 수 있게 되는 날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있는 핵우산은 찢어진 핵우산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 안보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아마 못 도와줄 겁니다. 그날이 오면은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얘네들은 전략대로 하는 거예요. 전략은 교과서에 나온 것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꿈은 미국 도시 한두 개 때릴 수 있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은 남한하고 싸우지 않고 통일할 수 있죠. 왜? 한국은 미국이 못 도와주고 북한하고 싸우면 북한은 핵무기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재래식으로 이기게 되면 그 핵무기 쓰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드는 날 미국은 한국 전쟁에 개입할 수 없고 북한은 한국을 위협함으로써 전쟁하지 않은 채 통일할 수 있다. 북한식으로. 근데 그거를 뭐 후리즈하고 그러는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게 말로 포기를 한다? 뭐 애초부터 좀 어려운 얘기죠. 지금 6개월 정도 이제 6월 12일이
되고서 지금 5개월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날 6월 12일 날 오후에 트럼프가 폭스뉴스랑 이 대담을 했던 거가 이제 다시 머리에 떠오르는데 그 샤인 해니티 앵커맨이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김정은이 정말 핵을 포기할 마음을 가졌다고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내가 오늘 그 몇 시간 동안 그 같이 만나서 얘기한 결과로는 핵을 포기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마디 토를 답니다. 그러나 6개월 후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틀렸다고 나올 수도 있겠죠. 6월 12일부터 6개월 후면 12월 12일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트럼프가 겉으로는 자기 혼자 이제 비둘기파가 됐는데 자기도 속으로 모르겠습니까? 지금 그 12월 12일이 딱 6개월인데 그날 뭐 그 6개월이라는 것을 뭐 엄밀한 숫자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은 6개월 후에 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고 판명될지도 모르겠죠. 그 6개월이 지금 이제 바로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근데 북한은 이거를 포기한다는 게 참 목숨 걸고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목숨이 걸리지 않는 한 포기하겠냐는 그런 얘기죠. 목숨 걸고 만든 거는 목숨이 걸리지 않는 한 포기할 수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끌어낼 때도 그 한 말들을 보면은 지금 다시 읽어봐도 참 너무나 투박합니다. 미스터 김은 북한을 계속 통치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시큐리티 개런티를 해줄 테니까 그리고 대단히 very adequate protection from the United States 미국이 정말 적절한 보호를 해줄 테니까 이게 외교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김정은 너 핵을 내려놔. 그래도 당신은 북한을 지도할 수가 있어. 북한의 대통령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은 내가 아주 적절하게 보호를 해줄 테니까. 이런 말들이 지금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곧 다시 나올 그런 얘기죠. 저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옵션 1, 트럼프가 정말로 원하는 옵션은 말로써 북한을 이제 중국으로부터 떼어내고 그리고 이제 레짐 체인지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북한이란 나라가 지금의 북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거기에서 능청하게 사실은 능청스럽게 얘기하는데 김정은 씨, 당신 말이야 북한을 위대한 금융 경제 국가로 만들고 싶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여기서 이제 제가 능청하다 그런 거는 거기서 한마디가 빠졌습니다. 북한이 위대한 금융 경제 국가가 되려면은 지금의 북한 같은 경제 체제, 정치 체제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위대한 금융 경제 국가는 전부 오픈 데모크라시입니다. 활짝 열린 민주국가예요. 그런데 김정은이 활짝 열린 민주국가의 대통령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미국은 아무튼 북한을 레짐 체인지 시키는 겁니다. 레짐 체인지가 되면은 핵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착한 나라니까. 착한 나라니까. 영국이 핵 가진 거가 미국한테 문제입니까? 프랑스가 핵 가진 게 미국한테 문제입니까? 북한도 레짐 체인지.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언젠가 그랬죠. 트럼프가 국민들한테 읽어보라는 책 넘버 1, 첫 번째 책이 손자병법이라고. 손자병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싸움 안 하고 이기는 게 최선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싸움 안 하고 이기는 게 최고의 승리다. 이렇게 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짐 체인지, 그 큰 의미에서 북한 정권 교체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화학 무기도 해결되고 그리고 울트라 모던 택티컬 웨폰도 해결이 되고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핵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여간 지금 그런데 이제 또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최소한도 핵무기는 해결할 것이다. 그는 볼턴이 얘기했죠. 북한을 체제 변경 못하면은 그때는 폭격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면은 반격할 틈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장난으로 한 방 때리진 않을 겁니다. 그냥 전면 공격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전면 공격을 하면 북한이 얼마나 또 엉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곤란해요. 그러면은 가장 그 간단한 방법, 그 또 무기가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참수 공격이죠. 참수 공격. 참수 공격입니다. 그 미국이 이라크에서도 해보고 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해본 그건데 이제 옵션이 점점 적어지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할 그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런 생각이 지금 뭐 자꾸 들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북한은 이제 나는 그 북한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대한 금융 경제 국가로 바꿔주겠다고 그랬는데 한번 뭐 걸어보는 거죠. 1% 확률이 있더라도 그러면 정치학 교과서 새로 쓰게 될 겁니다. 야, 그 독재 국가의 지도자가 민주 국가의 지도자로 탈바꿈이 되네. 뭐 국민들이 용서도 하고. 근데 그거 안 하게 되면 미국이 폭격합니다. 이건 거의 100%입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이 뭐 다 더 우리도 좋고 북한한테도 좋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이제 요 일본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요건 뭐 제가 그 다음 주일에 한번 그 잘 읽어보고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일본이 일어나고 있구나는 그 느낌을 이제 받았는데 요거 내년 4월 1일 날 나올 책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그 아마존에 이제 광고가 뜬 걸 내가 봤습니다. 제목이 Japan Rearmed입니다. 다시 무장한 일본. 그리고 또 Politics of Military Power. 그러니까 군사력의 정착. 일본이 정말 널널하게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북한이 만들어줬습니다. 북한이 만들어줬어요. 어느 면에서 일본은 미국이 북한 핵을 지금 상태에서 프리즈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일본 당장 핵무기 만드는 나라 될 수 있으니까 미국 너만 안 맞으면 돼? 나도 핵무장하는 수밖에 없겠는데. 일본 그 자위대 자위대 그 장교가 일본 자위대는 북한 덕분에 여기까지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나쁜 짓 할 때마다 자위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자위대가 옛날에는 일본이 군인이 없었습니다. 경찰만 있었는데 6.25가 나는 바람에 일본 경찰이 군인이 됐죠. 국군은 아니고 자위대라는 참 뭐 그 우스운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자위대가 해군은 세계 2위입니다. 세계 2위의 그 해상 자위대를 만들었는데 그 쉘리아 스미스라는 여자 정치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의 그 앞부 소개를 보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일본이 이제 앞으로 막강한 무장 국가가 될 거랍니다. 1. 핵무장한 북한입니다. 2. 점점 못되게 구는 중국입니다. 점점 공세적으로 하는 중국. 3. 이제 세계 문제에 흥미를 자꾸 잃어가는 미국입니다. 세계의 흥미를 잃어가는 미국. 그리고 자꾸 이 아시아 앞바다를 그냥 출렁거리게 만드는 중국. 그리고 일본에 핵무기 갈길 수 있다고 떠드는 북한. 그러니까 우리는 핵무장 국가로 나갈 거야 앞으로. 근데 이 책 보면은 이제 일본이 가장 그 군사력이 정교화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가 제일 좋으니까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이 나라가 이제 군사력을 강화하기로 생각을 바꾸는 날, 그날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뭐 우리한테는 상당히 그 기분이 우울한 그림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가 제가 언제 그랬죠? 한미 관계가 동맹 관계가 약화되면은 그 순간 일본하고는 한국하고 적이 됩니다. 왜? 그나마 적이 아니도록 연결해주는 그 고리가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알거나 모르거나 그 한껏 반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한국을 못 건드리는 이유는 미국과의 동맹 때문입니다. 미일 동맹 그리고 한미 동맹 때문에 못 건드리는데 그것이 약화될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반도 문제가 너무 한반도에 우리가 그 북한 문제에 온 신경을 집중시키다 보니까 그 옆에 바다에서 터지는 일,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소홀히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이에 일본에서는
영일 동맹을 맺어야 된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있고 막 나오는데 그 아키모토 찌아키라는 그 한문으로 추원 천명이라고 쓰는 이 사람이 일본 그 무슨 기자를 하다가 지금 영국 왕립 방위 안전보장 연구소 그 루시라는데 거기에 아시아 본부 소장이랍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쓴 말을 제가 그냥 잠깐 읽어주고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 제가 그 다음 주일 다음번 방송에서 이제 그 일본과 영국이 이 동맹을 맺는다는 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인데 그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 사람이니까 일용 동맹이라고 썼죠. 제가 그냥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그 일용 동맹의 부활이라는 화제는 이제껏 최근까지도 그것은 조크에 불과한 이야기였다. 이 영일 동맹 얘기하면 아유 웃기는 얘기하지 마셔라는 그런 얘기였다. 그러나 최근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 출석한 거기에서 일본과 영국의 안전보장 협력에 관한 화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가 되었다. 최근에는 옛날에는 아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고서 그 쪼크했는데 특히 영국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영국이 브렉시트를 했습니다. 유로에서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나온 영국의 대외 정책은 글로벌입니다. 왜? 이제 유럽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글로벌을 하는데 해양 동맹입니다. 당연히 일본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하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이제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옆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그 이제 또 뭐 시간 좀 논문 좀 더 읽어보고 책도 참고해가지고 다음 시간 강의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는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